어제 이제 현장에서 중계가 끝나고 경기장에 좀 남아 있었는데 좀 이례적인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쪽에 계신 관중분들이 이강인의 이름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 선수들이 이렇게 필드에 남아 있는데 예. 사실 경기 도중에도 이강인 선수 이름이 계속 예. 연호됐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교체 투입조차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걸 바라거나 아니면 예. 그 이유를 묻는 거에 대한 듯한 그런 예.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어제 아는 사람이 경기장에 가서 봤었다라고 하는데 아하. 뭐 사람들의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그니까 애들이 옆에 있는데도 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아하.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도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의 경기였으니까 그나마 참았지 험악했을 외국에 거다. 만약에 외국까지 갔는데 이강인을 못 봤으면은 이강인 보고 싶은 게 가장 컸는데 의자 뽑아가지고 집어 던졌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강인 선수 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다는 거죠. 축구 팬들이. 예. 근데 이제 또 감독의 입장도 있을 거고 뭐 예. 팀의 입장도 있을 거고 예. 또 팬들의 어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끝났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제는 어제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많은 감정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좀 넘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예. 일단 카메룬전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몇 가지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었다고 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손준호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예. 활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우영 선수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겠는데? 저는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이런 모습은 많이 봤던 건 아니었다 보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만은 생각보다 그 라볼피 하나로 내려와가지고 뿌려주는 패스들도 괜찮더라고요. 뭐 예. 전북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예. 활약을 또 워낙 잘했고 예. 포항 시절에는 또 위에서 예. 공격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황희찬 선수를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확실히 왼쪽으로 두면서 예. 손흥민과의 공존 그리고 이것도 개인 괜찮았어요. 돌파가 되는 선수라는 걸 확실하게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보여줬죠. 그다음에 작은 정우영 같은 경우도 네. 확실히 세컨에 갖다 놓고 엄청난 활동량으로 네. 막 눌러대고 예.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예. 좀 더 공간을 만든다든지는 괜찮더라고요. 전술적인 효용성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특히나 월드컵 본선 같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예. 황인범은 확실히 볼 잘 차더라고요. 예. 야. 확실히 예. 진짜 이 노룩 포함을 해가지고 네. 가운데서 탁탁탁 주는 것들이 확실히 엔진의 느낌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더 개인의 활약이 좋았던 건 코스타리카전이긴 했지만요. 예, 카메룬전에는 조금 더 이제 수비에 신경을 쓰면서 예, 밸런스들 같은 것들 잡아주는 것들 보면서 황인범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확실히 자신감까지 차 있으니까 네, 벽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권경현 선수도 실수한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제는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폭을 넓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왼쪽 커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오른쪽에 코스타리카전보다는 예, 더 많이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황인범하고 앞에 손준호 선수가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오가다 보니까 커버하는 범위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수비가 확실히 코스타리카전보다는 좀 좋아진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김영권 선수의 폼이라든지 이걸 놓고 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누가 될 거냐. 네. 좌우 풀백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왼쪽은 김진수 선수로 좀 굳어지는 것 같고 네. 오른쪽은 마지막까지 살짝 고민을 하겠다. 어제는 이제 김문환이었고 그전에는 윤종규였고 네. 김태환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결국은 오른쪽 풀백은 상대 팀 따라서 바꿔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수비에 조금 더 집중할 때는 뭐 김태환 그리고 또 이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김문환 뭐 공격을 좀 더 강화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황의조 선수는 좀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게 예. 수비하다가 예.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지금 인터뷰 나온 걸 봤더니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뭐 심각한 건 아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근데 뭐 좀 더 정밀한 거 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월드컵 앞두고 김진수, 뭐 김민재 과거에 보면 꼭 부상의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부상도 부상인데 황의조 선수가 조금 심리적으로도 예, 자신감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그쵸. 같기도 하고 조급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꾸 것들이 슈팅이나 플레이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간략하게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니까. 그렇죠. 이강인 선수 관련한 이제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이제 현장에서도 그게 이슈였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이야기 이강인 선수를 두 번의 평가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1년 반 만에 소집을 했죠. 그렇죠. 일본전 이후 처음이었죠. 근데 이제 뭐 한 번도 뛰게 하지 않았죠 교체로도. 예.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어제 경기는 뭐 전술상의 이유였다. 예. 그래서 팀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선수가 뛰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떤지. 예. 또 나도 저 때 그랬다. 그건 아무래도 예. 이제 그 독일에 뛸 때 예. 그때도 국대에 왔었는데 비슷했죠. 상황이 예, 비슷했어요. 안 쓰고 그리고 또 이제 팬들도 난리를 치고 예 그런 상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공항에서 또 예, 인터뷰도 인터뷰 있었고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마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강인을 좋아하고 또 보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지금의 대표팀의 이야기들이 이강인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강인 본인에게도 또 팀 예. 전체에도 좋지 않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도 맞는 하죠. 얘기죠. 예, 예. 본인에도 좀 부담되니까. 이강인 선수도 본인 이제 이야기가 했어요. 네. 아쉽다. 네.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예. 저는 그냥 지금 라리가로 돌아가서 소속팀에서 열심히 뛰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제가 후토크하는 것도 좀 들었어요. 예, 뭐 어제 경기의 전술적인 이유. 하지만 뭐 코스타리카 경기는 뛰지 않았던 게 좀 아쉽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때요? 이강인 선수 이번에 그렇게 뛰지 않게 했던 거 여러 명의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 역시도 당연히 뭐 보고 싶었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폼이 차라리 내려온 그렇지. 시점이라던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예전처럼 만약에 소속팀에서 완벽한 주전이 아니라든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분석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렸을 정도로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예 따로 분석 영상까지 올리고 했는데 못 본 거는 정말 아쉽긴 하죠. 근데 저는 어제 교체 투입시키지 못한 거는 벤투 감독 얘기대로 전술적인 이유상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코스타리카전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어져서 결국 1분도 뛰지 못하는 사태가 오니까 불만이 쌓인 게 터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입증해 보였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시즌 초반에 예. 라리가에서 입증해 보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혹은 이렇게 라리가에서 입증해 보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입증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전술상의 이유, 뭐 전체 팀을 고려했다. 이 워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인에게 뭐 아마 본인에겐 또 따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인터뷰 나오는 거는 뭐 특별히 따로 어떤 얘기를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다라고 하죠. 벤투 감독님한테 따로 얘기 들은 건 없었더라고. 우리가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황인범 선수 중심으로 지금 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강인과 황인범 선수를 동시에 가운데 넣었을 경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다음에 약간 그 윙과 미드필더를 들어와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플레이를 같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타 경기는 권창훈, 두 번째는 이재성에게 그런 롤을 줬단 말이에요. 왼발잡이를 오른쪽에 둬가지고 윙 플레이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압박 싸움도 하는. 이제 이거에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벤투 감독의 구상은 적합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벤투 감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전술상의 이유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앞에도 잘 안 썼던 건 사실이니까. 예, 앞에도 근데 앞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의 폼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이제 평가전 때는 가짜 9번으로 이제 실험을 했었죠. 그것도 유일한 원톱 가짜 9번으로 예. 그래서 그 경기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한테 너무 가혹했던 경기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그 경기에서 부진했고 우리나라도 0대3으로 패하긴 했었지만요. 그때는 이강인 선수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기에는 너무 이건 맞지 않는 역할을 맡겼었고 혼자한테 그것도 예.
근데 저는 그때 인상도 조금 강하게 바뀌었던 게 아닌가 벤투 감독한테는. 그때의 그 가짜 9번이 예. 그거는 뭐 이강인 그러니까요. 얘기했으니까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어쨌건 감독이 뽑아서 써봤는데, 그것도 선발 출전시켰는데, 그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불렀잖아요. 예. 그 이후에 다시 불렀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대표팀에서 훈련할 때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훈련할 때 들었더니 자체 연습 게임을 하는 미니 게임을 할 때 네. 하나의 골 3개 어시스트인가? 굉장히 잘했대요. 네. 안에서. 그래서 네.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번에 두 번째 경기는 어느 정도는 좀 주겠네. 네. 뭐 선발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작은 정우영 선수가 나갈 타이밍이나 네. 아니면 황의조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그 타이밍이나 그때 정도는 사실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쓰지 않았단 예.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일까? 전술상의 이유라고 하는 게 아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런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한번 교체로의 어떤 활용 아니면 우리가 뭐 공격적인 어떤 실험에 대한 카드 아니면 손흥민 선수나 누구 원톱을 놔둬놓고 지금 무리키를 놔두는 것처럼 약간 세컨에 대한 네. 실험 한 번 정도는 몇 분이라도 그렇죠. 몇십 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예. 단지 이거로만 갖고가 좀 될까 이런 느낌 좀 드는 거죠. 제가 어제 경기 전에 이영표 강원 대표 이사를 중계석중에 지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영표 네. 대표가 외국인 지도자들이 특징이 있다. 네. 이게 뭐냐면 주위에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 뭐 좀 써라. 기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막 공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어나 뭐 많이 예. 나오면 오히려 더 안 쓰는 경향들이 있대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인 지도자들은 내가 이거는 나의 완전한 고유 권한이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관계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한국에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결정대로 하는 건데 왜 자꾸 얘기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저거를 받아들이면 이게 엉키는 거 아니야? 예.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외국인 지도자들이 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예, 벤투 경향이. 감독도 안 그래도 어제 그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귀가 있다. 들었다. 들었다. 예, 얘기 들었다. 맞아. 그 얘기했죠. 예. 내가 어떻게 안 듣냐. 이강인 얘기하는 거 들었다. 외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지도자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경향이 네.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거쳤던 외국인 지도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자기 예. 막 철학들이 물론 벤투는 그 중에서도 좀 최고의 예. 이거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일정 부분의 성향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투 감독의 그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결국은 그 사임하게 됐던 사태로 이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선수만 쓴다. 그리고 선수 선발에 있어서 굉장히 고집이 강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 월드컵 때는 그래도 나름 성과를 냈어가지고 넘어가게 됐었는데 2014 월드컵 때는 이제 결국은 조별리그에서 광탈하게 되는 사태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미드필더에 이제 마누엘 페르난데스라고 그 당시에 뜨던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싱아가 그때는 좋은 선수였고요. 카르발류도 있었는데 이 선수들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거든요. 콰레스마도 외면을 하고 그랬었는데 반면에 이제 뭐 벨로스가 양아들 소리 들을 정도로 부진해도 2010대는 굉장히 잘했어요. 벨로스가. 근데 나중에 갈수록 부진에 빠졌음에도 꼭 선발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벤투 감독 선임할 때 다른 감독들 이렇게 당연히 네. 이력서를 쭉 갖다 놓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실제로 써 있어요. 네. 벤투 감독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철학에 대한 예. 신념이 강력해서 예. 주위의 의견에 대해서 거의 듣지 않는다. 네. 자기대로 쭉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그 얘기예요. 많은 팬들이 이제 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한일전 때 그때 제로톱 관련해서 뭐 이강인 선수가 어떤 반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근데 저도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휴미트를 나름 가정으로 해서 예. 들은 거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예. 뭐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은 어쨌든 자기 색깔 때문에 자기 축구의 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여줬다면 벤투 감독이 이제는 제가 어제 중계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뭐 다른 다리를 불사른 거죠. 그냥 자기 다리 건너서 이제 가겠다는 건데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이강인 선수가 뭐 최종 엔트리에 뽑힐지 안 뽑힐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 뽑히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플랜의 중심은 아니구나. 일단 뭐 더 이상 실험할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예, 바로 이제 본선이기 때문에 물론 뭐 국내에서 한번 평가전을 한다라고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건 국내파로 한다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거기서 유럽파들 예. 합류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한테는 더 이상 뭐 평가전 기회는 없는 거죠. 자 일단 벤투 감독이 확실하게 자기의 마이웨이 예.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 이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지금 여론도 저도 이제 막 좀 봤더니 야 이런 결단 내리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치로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서로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남은 건 이제 그거죠. 어쨌건 뭐 선수 선발의 최종 권한은 감독한테 있는 거고 결국 뭐 벤투 감독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니까 저희는 그 믿고 지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월드컵까지. 예. 되게 손흥민 선수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죠. 그런 네. 인터뷰를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남은 거는 세리에A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열심히 내가 뛰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예. 생각해보면 딱 그거예요. 지금 각자가 이제 자기 분야로 돌아가서 네. 자기의 어떤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이강인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 이제 라리가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내가 열심히 뛰는 것밖에 더 이상 뭐가 있냐.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참 많이 최근에 지켜봤지만 네. 확실한 캐릭터를 네.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평가전까지도. 예. 그래서 이게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극과 극이 오갈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자기 주대를 가지고 확 밀고 갔는데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진짜 인정이죠. 그러면 찬사를 보내야죠. 네. 성과를 내주면은. 내 말이 좀 어려웠다. 이러면 이제 정말 또 그것도 그리고 저는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처럼 객관적인 전력이 월드컵 본선 참가팀들 중에서 떨어지는 팀은 플랜 A가 확고한 게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강자의 입장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플랜 A를 계속 밀고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체조차 그런 게 그리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때조차 외면을 했던 게 괜히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다른 선수에 피해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인스타 테러라던가 뭐 이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팬들의 불만은 알겠거든요. 또 쓰는 선수 쓴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못 뛰었으니까. 예. 근데 그 비슷한 포지션에 뛰는 선수들은 왜 자꾸 쓰는 거냐? 예.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인스타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 이게 그리고 팀을 도리어 와해시키는 거라니까요. 딱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그렇죠. 예. 물론 관심 있고 막 좋으니까 대표팀이 아니면 막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도리어 팀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빨랐다고 한다면 좀 더 있었다고 한다면 더 할 얘기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럼 이번 월드컵이 이래저래 파행이에요. 파이? 예, 아니 그러니까 뭐 11월에 하다 보니까 아하. 원래는 월드컵 전에 출정식도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또 현지 가서도 평가전 한 번 두 번 더 치르고 하잖아요.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뭐 유럽파들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럽 중심으로 그렇죠.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본선 이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또 11월까지 다 각 리그들도 압축해서 치르고 있고 급하게 다들 그러면서 지금 부상자도 여기저기 다 속출하고 있고 약간 빡침이 깊게 느껴지십니다. 그 코로나 때부터 좀 다 꼬였어요. 모든 것들이 축구판이 흘러가는 게 조금 꼬이게 되고 선수들이 거면서 혹사당하고 있고 좀 부상에 많이 신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11월 월드컵이 이게 말이 되냐고 가당키냐 하냐고요. 불똥이 글로 튀는 겁니까 이렇게? 예. 자, 저 어제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예. 10년 만에
친구한테 연락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새벽에 뭐라고? 이강인 왜 안 쓰는 거야? 저도 그게 네. 진짜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나 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네. 라리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이해가 된다. 라리가에서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 라리가에서 입증한 선수가 대표팀에서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납득해야 돼 이런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한 번쯤은 좀 몰라요. 이렇게 대표팀이고 감독은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긴 하는 거지만 조금 더 그래도 이런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근데 손흥민 선수 얘기도 맞죠. 네. 이미 뭐 주사위는 던져서 안아주더라고. 난 그거 좋더라.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끝나고 경기 이제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확 안아주면서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네. 또 하지만 또 주장으로서 더 크게 또 보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맞네요. 예, 진짜 그냥- 주사위는 던져졌네. 예, 그냥 믿고 지지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던졌는데 형, 6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1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예. 그때 가면 네, 이제 그때 얘기합시다. 예, 그때는 이제 지금 참았던 얘기들 터뜨려야죠. 저희도 좀 이렇게 예,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네. 합시다. 네.